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화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MSCI 한국지수에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그리고 엔캠이 편입됐습니다. 반면에 카카오페이, 삼성증권, 강원랜드, 한원시스템은 제외가 됐는데요. MSCI는 5월 정기 리뷰를 통해서 한국지수 구성 종목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MSCI 지수는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주가 지수인데요. 매년 4차례 정도 정기 변경을 통해서 지수의 편입과 편출 종목을 정하게 됩니다. 일단 전체 시가총액이나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종목을 선정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MSCI 지수는 통일된 방법론으로 주가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다른 주식시장과의 비교에도 용이하고요. 결국에는 만약에 편입이 될 경우 해당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수 구성 종목 변경에 따른 리밸런싱은 이달 31일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유동시총이 기준치를 하회해서 편출이 됐고 삼성증권, 강원랜드, 한원시스템은 낮은 시총을 이유로 편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번에 이 지수가 편입되면서 알테오젠에게는 1,800억 원, HD현대일렉트릭은 1,400억 원, 엔캠은 850억 원 규모의 수급이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편입과 편출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입 종목들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기대감들은 있지만 이 부분이 선반영되지는 않았을지까지 고려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인데요. LG전자가 구글의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를 적용한 서비스 로봇을 다음 달 공개합니다. 지난 2월에 메타와 엑셀 동맹을 잊었는데 이번에는 구글과 함께 로봇 동맹을 체결한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LG전자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 경험을 토대로 가장 궁합이 맞는 업체의 AI를 TV나 가전같이 핵심 제품에 넣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LG전자는 다음 달 27일에 열리는 구글 클라우드 서밋 서울 2024에서 제미나이를 적용한 서비스 로봇 클로이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두 회사는 이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협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음 달 공개가 되고요. 올해 하반기에 공식 출시가 되는데요. 이 제미나이 역시나 구글이 오픈 AI의 챗 GPT에 맞서기 위해서 내놓은 AI 서비스죠. 법률이나 의학같이 57개 과목을 테스트하는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에서 인간 전문가를 뛰어넘은 AI를 LG 로봇의 뇌에 심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LG 로봇이 이용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생활 습관을 학습하는 만큼 모호한 명령을 내리게 되더라도 상황에 딱 들어맞는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는데요. LG전자는 구글과의 협업을 토대로 글로벌 로봇 시장에 대한 공략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LG전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로봇 관련 소식이기 때문에 로봇주들까지 함께 흐름 이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도 한 매체의 단독 보도입니다. SK그룹이 배터리용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의 경영권 매각을 포함한 배터리 사업부의 재편 작업을 추진합니다. 전기차의 성장 부진으로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한 SK온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투자은행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에 SKIET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 방침을 정하고 주요 글로벌 IB를 통해 인수 후보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글로벌 IB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SKIET의 시가총액은 일단 지난 14일 기준으로 4조 854억 원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의 지분 가치가 2조 5천억 원이고요.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었을 때는 이보다도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현재 SK그룹 측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현재 SK그룹의 중간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의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SK온, SK엠무브, SKIT, SK지오센트리, 인천석유화학이나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등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배터리 제조사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SK온을 SK엠무브와 합병한 뒤 상장하는 방안이라든지 SKIT를 비롯해서 주요 계열사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또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SK를 포함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IT까지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H1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품목 허가 여부를 심사 중인 미국 FDA의 발표 시한이 임박했는데요. 현재 H1B는 허가를 자신하면서 시장 진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FDA는 H1B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이 개발한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의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본심사를 마무리하고 현지 시간 16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암 치료제가 FDA의 문턱을 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현재 H1B는 임상에서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충분하게 입증한 만큼 허가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는데요. H1B가 2022년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한 임상 3상 결과에 따르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투여군의 생존 기간은 22.1개월이었습니다. 기존에 승인됐던 이 간암 1차 치료제 가운데 생존 기간이 가장 긴 루슈의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과 면역 항암제 티센트릭의 병용요법에 비해서 생존 기간을 크게 늘리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 승인 여부에 의구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H1B는 미국 내 상업화 준비에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승인이 나더라도 기대만큼 매출이 발생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기존의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1위인 루슈의 병용요법과 더불어서 이 향후에는 옵디보와 여보이의 병용요법같이 경쟁이 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관련 종목으로 H1B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서 일단은 FDA 승인 결과 상당히 임박했습니다.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도 관련 기대감으로 H1B의 주가가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날짜가 가까워진 만큼 관련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버티포트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이 정부의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의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 시공 기술 및 감시 시스템 개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버티포트는 UAM 허브의 이착륙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공항과 같은 넓은 대지와 공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심에 적용하는 데는 그동안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자사의 핵심 기술인 수직 수평 이동 기술을 접목한 수직 경납형 버티포트를 제안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H포트 내 현대엘리베이터만의 독보적인 기술인 자동주차 시스템을 활용해서 경납고나 드론의 자동주차와 자동충전, 탑승객의 승하차 등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요. 현대엘리베이터는 H포트가 스마트시티의 주요 교통수단인 UAM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현대엘리베이 그리고 이 버티포트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UAM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라젠이 신장암의 치료제로 개발하는 팩사백을 미국의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에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팩사백의 임상 2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술 이전을 포함해서 계약 체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사는 오는 31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나 다음 달 3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 USA 행사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술 이전이나 임상 3상을 포함한 공동개발, 폐암 이 다른 저극증으로 확대되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신라젠은 중국의 파트너사 리스팜의 면역항암제 소카졸리맙과 흑색종에 대한 병용요법으로 임상 1비상과 2A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이 화요일 날 시간회에서 영향을 줬는데요. 신라젠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신라젠의 최대 주주로 있는 M2N까지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